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인 첫날 밤에 신랑이 방에 들어와서 병풍을 치고 나가버린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것도 이런 말을 남기고서요.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소. 22살 어린 신부는 그날 밤 붉은 촛불 앞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훈장 남편이 4년 동안 각방을 쓴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40살 훈장이 어린 신부에게 끝내 무릎을 꿇은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아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소. 처음부터 당신이 필요했소. 도대체 4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장. 경주 땅의 가난한 선비딸.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경주 땅 어느 산골 마을에 연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가난한 선비의 외동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지요. 어머니마저 등이 굽는 큰 병을 앓게 되어 연아가 혼자 두 사람 몫의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연아의 나이가 22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22이면 이미 노처녀 소리를 들을 나이였지요.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선비딸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어디 시집을 가겠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연아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물을 길어 돌아왔습니다. 연아는 사실 아버지에게 천자문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이 전부였지요. 간단한 글자는 읽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한시를 짓거나 예법을 깊이 아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연아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박서방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연아 어머니, 좋은 혼처가 생겼습니다. 이 마을에서 서당을 하는 정훈장인데 나이가 40이고 3년 전에 첫 아내를 잃은 재혼이라 합니다. 연아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물었지요. 40이라면 우리 연아보다 18이나 많은데 어찌 우리 딸을 보겠다고 하오? 박서방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훈장께서 조건이 있다고 하더이다. 조건이요? 연아 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2장. 40살 정훈장의 차가운 조건. 정훈장은 경주 서당에서 20여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온 사람이었습니다. 훈장이라 하면 그를 가르치는 선생이니 마을에서 존경받는 직업이었지요. 하지만 정훈장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차갑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단 한 글자도 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예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호되게 꾸짖는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지요. 정훈장 서당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어 나온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혹독해서 반은 울다가 나온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훈장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정훈장에게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아내는 서울 양반가에서 시집을 왔는데 글도 알고 예법도 알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훈장 부인에 어울리는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정훈장은 그 아내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서당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아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요. 그렇게 혼자 집을 지키던 첫 아내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몸을 망친 것이었지요. 정 훈장이 뒤늦게 달려갔을 때 첫 아내는 이미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많이 외로웠습니다. 첫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정 훈장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3년을 홀로 지내면서도 그 말이 귀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외로웠다는 그 말이 정 훈장의 가슴에 평생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정 훈장이 박서방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무슨 뜻이냐고요? 그것은 만나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혼담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연하야,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병이 깊어지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3장. 첫 만남, 날카로운 눈빛. 사흘 뒤 박서방이 연하를 데리고 정 훈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 훈장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있는 단정한 기와집이었는데 서당이 따로 딸려 있었지요. 마당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처마 끝이 반듯했습니다. 집 주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집이었지요. 정 훈장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40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인매가 단단하게 다물어져 있었지요.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정 훈장이 연하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연하의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마치 서당에서 제자를 심사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앉으시오. 박서방이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사랑채에는 정 훈장과 연하 둘만 남았지요. 정 훈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천자문을 배웠다 들었소? 예.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까지 배웠소? 정 훈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15번째 줄 정도까지 배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외워야 했습니다.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 훈장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한시는 지을 수 있소? 아닙니다. 예법은요? 기본적인 것은 알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서당 살림을 꾸려본 적은 있소? 없습니다. 정 훈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하는 그 침묵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부족한 점이 많구만요. 정 훈장의 그 한마디가 연하의 가슴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부족하다. 그 말이 귀가에서 맴돌았지요. 연하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을 치마폭에 감추었습니다. 정 훈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르치겠소.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첫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왔소. 하지만 그래도 힘들었소. 이번에는 처음부터 내가 가르치고 싶소. 그리고 정 훈장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소. 아가씨가 진짜 훈장 부인이 될 때까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연하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혼인을 하되 당분간은 진짜 부부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수치심과 모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연하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사장, 혼인 첫날 밤의 병풍. 그의 늦가을 낙엽이 지던 날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연하는 붉은 원삼을 입고 가마에 올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22 노처녀가 시집을 가네. 훈장 어른이 재혼하시네. 복 많으시지. 하지만 연하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연하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부족하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혼례는 간단하게 치러졌습니다. 큰 잔치도 없이 예식만 올렸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혼례 첫날 밤 연하가 신부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지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훈장이 들어왔습니다. 한참 서서 연하를 바라보다가 방 한쪽에 세워두었던 병풍을 끌어다 방 가운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지요.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소. 아가씨는 이쪽에서 주무시오. 내일부터 글과 예법을 가르치겠소. 준비가 될 때까지 이렇게 지내겠소. 그 말과 함께 정 훈장이 병풍 저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부방에 병풍 하나가 세워진 채 연하는 혼자 남겨졌지요. 붉은 촛불만이 쓸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소리 없이 길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병풍 너머 그림자도 흔들렸습니다.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천리나 떨어진 것 같은 밤이었지요. 5장 서당 살림, 차가운 가르침.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 훈장이 서당 문을 열기 전에 연하를 불렀지요. 먼저 2가지를 말하겠소. 정 훈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째, 어머니를 모셔오시오. 안채에 방이 있소. 어머니 곁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오. 둘째, 저녁에 서당 제자들이 돌아가면 사랑채로 오시오. 그때부터 가르치겠소. 연하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다는 말에 작은 안도를 느꼈지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연하가 친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병든 몸을 이끌고 정 훈장의 집으로 들어왔지요. 안채의 한 방에 자리를 잡은 어머니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해야 한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연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서당 제자들이 오기 전에 마당을 쓸었지요. 낮에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서당 문이 닫히면 연하는 저녁을 준비했지요. 그리고 정 훈장이 저녁을 마치면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촛불 아래 사랑채에는
항상 책과 붓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 훈장이 차갑게 말했지요. 앉으시오. 오늘부터 천자문을 다시 시작하겠소. 아가씨가 알고 있는 것부터 확인하겠소. 정 훈장이 첫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하늘 천이옵니다. 연하가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정 훈장이 말없이 다음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짚어나갔습니다. 연하가 15번째 줄에서 막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연하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모르시오. 정 훈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연하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지요. 틀렸소. 다시 처음부터. 연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렇소. 모르는 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요. 그렇게 연하의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훈장은 한 글자도 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조금이라도 삐뚤게 쓰면 처음부터 다시 쓰게 했습니다. 틀렸소. 다시. 삐뚤었소. 처음부터. 차갑고 짧은 말들만이 오갔지요. 밤이 깊어지면 정 훈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소. 연하는 안채로 돌아갔지요. 정 훈장은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두 사람은 철저하게 떨어져 지냈습니다. 신혼이라는 것이 무색하게도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인데 따로 산대. 왜 그럴까? 불쌍한 새댁. 연하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요.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물을 길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6장. 봄이 와도 각방은 그대로. 봄이 깊어졌습니다. 안채 마당에 매화가 피어나고 처마 끝에서 제비가 둥지를 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정 훈장과 연하 사이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서당, 저녁에는 글 공부, 밤에는 각자의 방이었지요. 연하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 훈장이 서당으로 나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요. 정 훈장은 말없이 밥을 먹고 서당으로 갔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정 훈장이 서당에 가고 나면 연하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 훈장이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하고 밤이 되면 사랑채로 가서 글을 배웠지요. 연하는 천자문을 거의 다 떼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밤마다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손목이 저려왔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지요. 부족하다는 그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연하가 사랑채에 들어서자 정 훈장이 새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천자문은 끝났소. 오늘부터 명심보감을 가르치겠소. 연하가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정 훈장이 책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요. 마음을 밝히는 글이니 훈장 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오. 연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려운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연하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디고 서툴렀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틀렸소. 정 훈장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이 글자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요. 다시 보시오. 연하가 얼굴을 붉히며
다시 읽었지요. 한참을 읽고 나자 정 훈장이 말했습니다. 천자문을 끝낸 것만 해도 대단하오.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정 훈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안채로 돌아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물었지요. 또 우느냐? 아닙니다.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아라. 배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 글을 모르고 살 뻔했던 연하였습니다. 지금 글을 배우고 예법을 익히고 훈장 부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러웠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는 이 생활이 연하에게는 매일 밤 작은 상처가 되었거든요. 7장 여름의 혹독한 가르침.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연하의 공부는 계속되었지요. 낮에는 더위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밤이 되면 사랑채로 가야 했습니다. 정 훈장은 이제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절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차를 따라야 하는지, 손님을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지적하고 고쳤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오. 정 훈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하가 다시 절을 했지요. 허리가 삐뚤었소. 처음부터. 연하가 다시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촛불 아래 사랑채는 무더위에 연하의 옷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됐소. 오늘은 이만하겠소. 연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연하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지요. 한 안악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서당댁 새댁, 얼굴이 많이 여위셨네요. 연하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습니다. 그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훈장 어른이 새댁을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 것이라던데. 그게 사실이요?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악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을에서들 그러니까. 연하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연하가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연하는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마을을 걷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연하가 얼른 눈물을 닦았지요. 문이 열리고 정 훈장이 들어섰습니다. 서당에서 일찍 들어온 것이었지요. 정 훈장이 연하를 보았습니다. 연하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정 훈장이 잠시 연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다가 멈추었지요. 잘 견디고 있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정 훈장이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잘 견디고 있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칭찬도 위로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8장 가을 첫 번째 칭찬. 가을이 왔습니다.
연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심보감을 떼고 간단한 한시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예법도 익혔지요. 처음 혼인했을 때의 수줍고 초라한 처녀는 사라지고 조금씩 훈장 부인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정 훈장이 연하에게 시 한 편을 건넸습니다. 읽어보시오. 연하가 조심스럽게 시를 읽기 시작했지요. 더듬거렸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정 훈장이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아졌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정 훈장이 연하에게 한 첫 번째 진짜 칭찬이었습니다. 비교 없이 순수하게 연하를 인정한 말이었지요. 연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정 훈장이 잠시 연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노력하시오. 연하가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지요. 오늘은 웃는구나. 예. 서방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였지만 연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홀로 앉아 다짐했지요. 더 잘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인정받아야지. 부족하다는 말. 각방의 서러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훈장 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연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9장 관아 잔치의 시험.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정 훈장이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고을 수령 어른의 생신 잔치가 있소. 부인들도 함께 참석하오. 연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 나가는 것이었지요. 알겠습니다.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잔치에서 실수하면 안 되었습니다. 정 훈장에게 부끄러운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었지요.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하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 훈장이 마련해준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지요. 거울을 보니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훈장 부인의 모습이었지요. 준비됐소? 정 훈장이 사랑채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연하를 보는 정 훈장의 눈빛이 잠시 머뭇거렸지요. 예, 가겠습니다. 잔치 자리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관리들과 그 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인들이 연하를 훑어보았지요. 훈장댁 부인이시군요. 처음 뵙습니다. 한 부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연하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1년이나 지나서 처음 나오시네요. 몸이 편찮으셨나요? 다른 부인이 은근히 꼬집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연하가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부족한 점이 많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요? 예. 서방님께서 글과 예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부인이 말했지요. 그럼 시 한 수 읊어보시겠어요?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하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산에 단풍이 붉게 물들고 찬 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깨우네. 정 훈장이 가르쳐준 시였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또박또박 읊었지요. 부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잘하시는군요. 한 부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훈장 어른께서 1년 동안 가르치신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잔치가 끝날 무렵 고을 수령의 부인이 연화에게 말을 걸었지요. 훈장댁 부인, 1년 만에 이렇게 훌륭해지시다니 놀랍습니다. 연화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 부인들 중 가장 단정하고 예의 바르십니다. 수령 부인의 칭찬에 다른 부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뛰었지요.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 훈장이 말했습니다. 잘했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연화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요.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시오. 정 훈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연화는 이제 그 말투에 익숙해졌습니다. 10장 봄날의 균열 그리고 고백. 두 번째 봄이 왔습니다. 연화는 이제 간단한 편지도 쓸 수 있었고 한시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고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 훈장과 함께 나갔고 부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지요. 어느 봄날 연화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정 훈장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오시오. 연화가 손을 닫고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정 훈장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써보시오. 종이에는 정 훈장이 쓴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가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따라 썼지요. 밤마다 연습한 끝에 연화의 글씨는 이제 제법 단정했습니다. 정 훈장이 말없이 연화가 쓴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예쁘. 연화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예쁘다고요. 정 훈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요. 정 훈장이 급히 덧붙였습니다. 글씨가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 훈장도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소.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훈장이 시선을 돌렸지요. 가보시오. 연화가 일어나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예쁘다는 말, 글씨가 예쁘다는 말이었지만 연화의 귀에는 달리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정 훈장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뜻밖의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박서방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옆 고을 양반댁에서 연화 부인 이야기를 들었다 하오. 훈장 어른, 혹 부인의 사정이 어떠한지 알아보라 하셨소. 정 훈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오? 박서방이 난처한 얼굴로 말을 이었지요. 그 댁에서 본처를 이르셨다 하오. 부인께서 글도 짓고 예법도 뛰어나시다 하여 혹 부부 사이에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쭤보라 하셨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 훈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오. 박서방이 황급히 일어났지요. 박서방이 나가고 사랑채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정 훈장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양반댁이라 하셨습니다. 저만 일 다른 길이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 훈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연화는 차분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지요. 약속한 날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 뜻도 한번 물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 훈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가씨가 떠나고 싶다는 말이요.
연하가 정 훈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연하가 아니었지요. 차분하고 당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훌륭하게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이제 저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여인이 되었습니다. 글도 쓰고 시도 짓고 예법도 압니다. 정 훈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뜻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서방님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연하가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정 훈장은 홀로 사랑채에 서 있었지요. 그날 밤 정 훈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정 훈장은 연하를 제대로 된 아내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비 없이 시집아 외롭게 살다 떠난 첫 아내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 여인이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손으로 가르치고 남의 집으로 보내는 것인가? 정 훈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1장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 그러던 겨울 연하 어머니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연하가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봤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월이 지나고 대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연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돌아오는 길 연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마른 것 같았지요. 집에 돌아오니 정 훈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히 가셨소? 정 훈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가씨 혼자시오. 외롭지 않으시오. 연하가 정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차피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 훈장의 얼굴이 굳었지요. 정말 떠날 작정이시오. 연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 훈장이 다급하게 말했지요. 더 생각해 주시오. 이미 오래 생각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정 훈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하가 안채로 돌아갔지요. 정 훈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말해야 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12장 무릎을 꿇은 훈장.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 훈장이 연하를 불렀지요. 아가씨. 연하가 사랑채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앉으시오. 연하가 앉자 정 훈장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요. 종이에는 정 훈장이 직접 쓴 약속이 적혀 있었지요. 준비가 되면 진짜 아내로 인정하겠다. 정 훈장이 그 종이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연하가 놀라 바라보았지요.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 약속은 잘못됐소. 정 훈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훌륭하게 만들려 했소. 부족하다고 했고 가르쳤소. 첫 아내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핑계로 정 훈장이 찢어진 종이를 내려다보았지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두려웠소. 두려우셨다고요. 첫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떠나보냈소. 그 죄책감이 너무 컸소. 그래서 이번에는 훌륭하게 하려 했소. 실수하지 않으려 했소.
정 훈장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실수였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아가씨를 훌륭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했소. 아가씨의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소. 정 훈장이 일어나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서방님, 일어나세요. 떠나지 마시오. 정 훈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훌륭한 부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오. 아가씨가 필요하오. 아가씨가 글을 배우고 시를 짓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갔소. 정 훈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부인을 만들려 했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가씨 그 자체를 원하고 있었소. 정 훈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떠나지 마시오. 이곳에 남아주시오.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시오.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어찌 믿습니까? 정 훈장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맞소. 내가 늦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하지만 정 훈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여기 있습니다. 정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지요. 힘들었지만 서방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차갑고 냉정하셨지만 끝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 훈장이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약속하십시오. 연화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동등하게 대해 주십시오. 훌륭한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연화로요. 정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오. 이제는 아가씨를 아내로 대하겠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통했지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13장 4년 만의 봄. 눈이 녹고 봄이 왔습니다. 연화가 혼인한 지 정확히 4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매화가 피고 버들강아지가 돋아나고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 훈장이 서당문을 열기 전에 연화를 불렀습니다. 사랑채로 오시겠소. 연화가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붓과 먹 그리고 깨끗한 종이가 놓여 있었지요. 앉으시오. 연화가 앉자 정 훈장이 말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아가씨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소. 기억하시오. 기억합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정 훈장이 종이를 연화 앞에 밀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지요. 천천히 한 글자를 썼습니다. 봄춘. 이 글자를 아시오. 봄입니다. 정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봄.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소. 정 훈장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가 놀라 정 훈장을 바라보았지요. 처음으로 정 훈장이 연화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함께 쓰겠소. 정 훈장이 연화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함께 붓을 잡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함께 춘자를 썼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렸지만 정 훈장의 손이 받쳐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하나가 되어 글자를 완성했지요. 이제 우리에게도 봄이 왔소. 정 훈장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서방님. 정 훈장이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게 하겠소.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훈장이 안채로 왔습니다. 연하가 놀라 물었지요. 사랑채로 가시지 않으십니까? 4년이나 사랑채에서 지냈소. 정 훈장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지내고 싶소.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 훈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부인이 괜찮다면. 연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훈장댁 사랑채에 불이 꺼졌대. 드디어 같이 사시나 보네. 오래 기다리셨네. 박서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훈장 어른께서 부인을 제대로 된 아내로 만들려고 그랬다지 않소? 마을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시지. 그렇게 기다리시다니. 부인도 대단하시지. 공부하셔서 이제는 고을에서도 인정받으시지 않소? 14장. 진짜 부부의 봄. 봄이 깊어갔습니다. 연하와 정 훈장은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지요.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고 밤에 함께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마당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 훈장이 서당에서 나와 연하 옆에 앉았지요. 무슨 책이요? 한시집입니다. 정 훈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함께 읽겠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꽃잎이 떨어졌지요.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정 훈장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렇소.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정 훈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 미안했소.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합니다. 연하가 웃으며 말했지요. 정 훈장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부인 덕분에 많이 배웠소. 제가요. 정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훌륭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소. 훌륭하려 애쓰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 훈장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소. 연하가 웃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봄볕을 받았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15장. 훈장댁의 가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고을 수령 어른의 잔치에서 정 훈장의 승진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훈장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지요. 연하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부인들이 연하를 보며 감탄했지요. 훈장댁 부인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뵐 때와 정말 다르십니다. 그때도 훌륭하셨지만 지금은 더 빛나십니다. 연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덕분입니다. 멀리서 정 훈장이 연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연하도 정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함께 미소 지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 훈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부인이 정말 예뻤소. 연하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지요. 또 놀리시는군요. 진심이요. 정 훈장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부족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내 눈이 잘못됐던 거요. 정 훈장이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부인은 처음부터 훌륭했소. 내가 몰랐을 뿐이요. 연하가 정 훈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지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16장 봄을 닮은 아이. 그의 가을 어느 날 연하가 정 훈장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 훈장이 연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정 훈장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연하도 정 훈장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지요. 당연하오.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연하의 배가 불러왔지요. 정 훈장은 연하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훈장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이제는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연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 훈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훌륭한 부모는 아니어도 돼요. 그저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가 되고 싶소.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 훈장이 연하의 손을 잡았지요.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요. 예.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해 봄 연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정 훈장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부인. 정말 고맙소. 연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정 훈장이 아이를 연하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이름을 춘이라 짓고 싶소. 춘이, 봄춘.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요. 연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춘이.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혼인 첫날 밤 병풍을 세운 40살 훈장. 어린 신부에게 부족하다고 말한 그 남편. 처음에는 참으로 차갑고 매정한 사람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아내를 외롭게 보낸 죄책감.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튼 사랑. 연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각방의 서러움을 견디면서도 멈추지 않았지요. 배우고 또 배우고 성장하고 또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느리게 시작된 사랑이 가장 깊은 법입니다. 서두르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아내를 만들려 했던 훈장은 결국 훌륭한 남편이 되었지요.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던 연하는 결국 누구보다 빛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경주 땅 어느 산골 마을, 가장 차가웠던 시작이 가장 따뜻한 결말을 맞이한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전했지요. 훈장댁 부부는 오래 기다렸다지.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거지. 박서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느렸던 사랑이 가장 깊은 법이지.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연하와 정 훈장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